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아이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진경이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미술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오하이오 대학에서 미술사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유학 시절 일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아들 쇼, 딸 사유리를 낳았습니다. 남매는 언론에서 리틀 아인슈타인 남매로 불릴 만큼 어릴 때부터 공부와 음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학업 속도가 너무 빨라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21살의 미체연소의 의학 박사가 된 아들, 14살의 피바디 음악원에 입학한 딸, 홈스쿨링으로 남매를 세계적 인재로 키워낸 엄마의 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드릴 좋은 내용은 많지만 저는 자존감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믿을 때 진짜 특별해진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 개념입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이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로 작용될 수 있기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 혹은 뭘 해도 안 되는 아이, 심지어 나는 아주 못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높은 지능 지수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서 강한 신뢰를 받는 아이는 자존감도 높습니다. 가정의 일에 아이를 참여시키세요. 자존감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큰 원동력인 동시에 행복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꿈을 이룬 최종 목적지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청소년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는 우리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머릿속에 죽음, 자살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성적 고민, 부모와의 갈등 등 이유야 여러 가지일 테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자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사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나도 이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갈 식당을 정하고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일, 수영을 할지 배드민턴을 칠지 등을 결정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작음을 떠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작가의 책에 있는 빨간 접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마법의 빨간 접시가 있다. 이 커다란 접시는 원래 가족의 생일날에 쓰는 것으로 접시 한가운데 너는 특별하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은 맛있는 케이크나 과자가 잔뜩 담겨있는 이 빨간 접시를 받아들고 생일 축하를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칭찬받는 일을 하면 이 접시를 종종 사용한다. 또 가끔은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의 사기를 돋워주는데도 사용하기도 한다. 접시에 커다랗게 적힌 너는 특별하다라는 문구만큼이나 자신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확신이 아이들이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원포인트 대화법. 첫째, 온몸으로 대화하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너 이야기 잘 듣고 있다 이런 신호를 신체 언어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와 눈을 맞춰주세요.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적극적인 시도도 좋습니다. 그래야 부모와의 대화에 자신감을 쌓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가 하는 말이 황당하거나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걱정할 시간에 책이나 한 장 더 봐라.
숙제는 다 했냐? 이런 식을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서 아이 말에 제동을 거는 말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셋째, 아이 말에 공감해 주세요. 학교에서 속상했던 일이나 혼자만의 고민을 들어줄 때는 우선 너가 참 힘들었겠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말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속마음을 틀어놓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상처를 위로해 달라는 뜻이랍니다. 조언은 그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잘한 일에 덮어놓고 칭찬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과정을 격려하는 일이 아주 더 효과적입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박수를 쳐주세요. 특히 실패한 아이에게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은 자존감에 상처만 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우리가 쓰는 일상의 단어들이 혹시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 않은 건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긍정적인 부모 밑에 긍정적인 아이가 자랍니다. 실패를 가르치자. 승리나 성공에 대한 욕구는 타고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매번 성공을 쟁취할 수 없으니까 실패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도전으로 바라던 결과를 얻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 번에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아이들이 성패에 관계없이 사랑을 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고 잠시 좌절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는 숨어있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뿌듯함과 자신감을 심어주지만 자칫 머리만 키워 교만을 쉽게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실망감을 주는 반면 앞만 보고 달리던 속도를 늦추고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숙된 삶의 기틀을 닫게 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작가는 아이들이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일찍부터 기초를 다져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식탁에만 앉으면 물이나 음식을 흘리는 아이에게는 왜 흘렸냐며 식탁을 닦아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만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교훈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거듭하면서 아이들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선 경험은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용기 있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마음이 지나쳐 부모가 아이를 직접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오히려 의존적인 성향을 키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실패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면 첫째, 부모가 먼저 담대함을 보이세요. 아이의 실패에 마음 상하지 않을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이 앞에서 드러내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아이일수록 실패나 성공 경험보다는 부모의 반응에 더 예민하게 신경 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둘째, 실패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아이라면 이런 아이일수록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도 속마음은 크게 낙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셋째,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아이라면 좌절했을 때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일단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두세요. 왜 실패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재촉하다 보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넷째, 실패에 대해 너무 큰 낙담을 하는 아이라면 이런 아이는 대부분 승부욕이 강한 아이랍니다. 이 경우 실패에 대해 괜찮다,
별거 아니다라는 위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연습이라고 말해주고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를 이겨낸 위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세요. 다섯째, 실패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는 아이라면 아이의 자기 합리화에 부모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일이 잦아지면 매사에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난 원래 운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의 상처는 위로해 주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존감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기르는 방법과 효과 만점의 칭찬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이었습니다.